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는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오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이후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하루 동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포항에서는 46.8mm, 울진에서는 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지는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풀리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토요일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잠잠해지던 포항에서 교회발 N차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형 교회와 관련해 이틀 동안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이 교회의 교인을 포함한 접촉자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효자교회.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이 교회와 관련해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이후에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5명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효자교회 관련하여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인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접촉한 교인 3명과 그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최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인 등 접촉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1,200여 명, 이 가운데 500여 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 관련 접촉자 370여 명과 확진자가 나온 은행의 직원 등 교회 외 접촉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접촉자가 575명이 있는데 이는 검체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밀접 접촉자 114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교회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포항시는 종교시설에서 정규 예배와 미사 등을 제외한 행사 금지와 음식 섭취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포항시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 운영 제한은 유지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경제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영덕과 울진, 울릉군은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400명분의 백신을 받았지만 연휴 기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과 내일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여객선으로 백신을 운송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5일쯤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꼽아 기다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지난주 내내 백신이 생산 중인 안동으로 관심의 시선이 쏠렸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의 백신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곧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면역 효과로 주문량이 급증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도 안동에서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최근 3상 시험에서 무려 95%의 면역 효과가 공식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에 이어서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까지 러시아산 백신 도입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스푸트니크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최근 이 백신 공급을 총괄하는 러시아의 국부펀드 관계자가 안동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를 다녀갔습니다. 지방비 33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돼 작년 말 가동을 시작한 실증센터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국책기관입니다. 연간 2천만 명분의 백신 생산도 가능한데 러시아 측이 국내 6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스푸트니크 백신의 해외 위탁 생산 공장 후보에 올린 겁니다. 만약 본계약이 성사될 경우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이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에 이어서 안동을 생산 거점으로 삼는 세계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산 백신을 승인한 나라가 최근 30개국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동의 세 번째 백신 생산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소상공인 긴급피해 구제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과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19일까지 11,000여 건의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금을 받지 못한 1,500여 건 가운데 83건은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26일까지 2주간 6,700여 개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86%인 5,800여 개 업체에 6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예금 주명 불일치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의 문제를 알려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여행업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여행업 재개를 유도하는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항에 소재하고 포항시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줄어든 업체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포항시청 관광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하면 됩니다. 올해는 석주 이상룡 선생 등이 만주로 망명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석주 이상룡 선생 등 경북 지역 독립투사들의 만주 망명 결심과 준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술년인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의병 활동에 나섰던 경북 지역 일부 투사들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만주 망명을 결심합니다. 안동 임천각의 석주 이상룡, 내압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선생 등으로 이들은 학문과 혼반 등으로 연결된 문중가 인물이었습니다. 1910년 가을에 이들은 임천각이나 백하구려, 협동학교 등에 모여 서간도 지역 사전답사와 문전 옥답 처분 등 독립운동을 위한 만주 망명기를 준비합니다. 석주 이후에 선생은 제사 비용과 어머니 생활비, 문중 진휼금을 제외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재산을 처분했다고 남겼습니다. 특히 노비 문서를 태워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 당시 사대부의 특권도 모두 버렸습니다. 당시 가족과 문중 일원을 대동해 가야 했기 때문에 자칫 한 문중이 사라질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그 기약 없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주 망명 후 석주 선생이 본명 이상희로 남긴 임천각 가옥 및 택지, 산판 매매 증서와 계약서를 보면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는 1913년 선생이 만주에서 쓴 것으로 가옥은 당시 대금 900엔에 택지와 산판은 100엔에 매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만주 망명 결심은 나라를 빼앗긴
비극적 상황에서 장기 지속적인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 구축을 구상한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1911년 1월 24일 내압 백화 김대락과 그 가족이 만주로 떠났고 10일 뒤 석주 이상용 선생도 독립운동을 향한 본격적인 망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석주 선생 등이 만주로 망명한 것은 1911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올해로 꼭 110주년 되는데요. 선생은 다른 날 좋은 세상 되거든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올해 경북 스타기업 15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가 경북에 있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50억에서 400억 원,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법인 사업장입니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담 컨설팅 등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2억 원 안팎의 R&D 제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까지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도내 258개 장애인 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과 장애인 학대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시군 간 대상지를 교차해서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리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만 별도의 독립장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보조금 환급,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민이나 경주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 원, 전치 4주 이상 상해 시 최고 60만 원 등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하루 동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포항에서는 46.8mm, 울진에서는 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지는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풀리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토요일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